타겟입니다. 그나마 타겟이 좀 낫죠. 확실합니다. 줄거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신혜선 씨가 어떤 중고 물품 세탁기를 구매를 합니다. 중고 물품으로. 근데 그 중고 물품이 고장이 나 있었어. 엄청 힘들게 비용까지 지불해가면서 세탁기를 집에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나 있는 거야. 판 사람을 찾았는데 얘가 환불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막 찾기도 힘드네. 그래가지고 욕을 막 썼어. 지랄지랄 했어. 카톡으로.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그만하시죠. 계속 카톡을 쓰는 거야. 근데 신혜선이 계속 놀려먹었어. 아이씨,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씨. 내 돈 까먹고 그렇게 기분 좋냐? 30만 원 먹으니까 막 좋냐? 내 돈 내놔라! 막 이렇게 썼더니만 폭발을 한 거야. 상대방에서. 그래가지고 신혜선 씨의 핸드폰도 해킹하고 CCTV도 해킹하고 집안 비밀번호도 해킹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괴롭히는 거지. 집 주소를 아니까는 집 주소로 이제 막 음식 배달을 막 시켜. 그래서 신혜선이 곤란하게 집에 막 누구야 그거 초대남들 부르고 막. 그러면 막 신혜선이 이제 두려워서 막 미치겠는 거야. 거래한 그 나쁜 놈을 잡는 내용이 바로 이 타겟입니다.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영화가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막상 봤을 때는 중고 거래라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최근에 생겨나는 범죄라는 점, 그리고 핸드폰을 해킹해서 자신의 신상을 턴다는 점, 그런 것들이 많이 흡사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타겟 보면서 와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가 나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후속 느낌이 좀 드는 거야. 그래서 신선한 느낌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냥 쏘쏘인 영화였어요. 쏘쏘. 임성재 배우 연기 좋았음. 실제 일어날 법한 소재인데 마무리가 아쉬웠던. 드라마 필모는 좋은 배우들이 스크린 필모는 똥망인 경우가 유독 많다. 타겟 용도삼이. 소재는 참 신선한데. 그죠. 소재는 참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중고 거래를 이용해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점은 우리가 현실적인 도시공포기 때문에, 도시괴담 같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감대가 많이 가죠. 그리고 보면서도 진짜 저러면 어떡하지? 싶은 장면들이 많았어요. 좀 소름 돋는 부분들도 많았고, 이건 그냥 이해 안 되는 장면도 많고, 경찰 무능력하고, 고구마 많이 처먹은 영화 같은, 그냥, 도어락 같이, 맞아요. 도어락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타겟. 요렇게 비슷한 류네요. 난 범인이랑 2대1하는 거 보고 그냥 어이가 없던데. 뭔 초인도 아니고. 제가 그 점을 좀 지적했었는데, 타겟에서 범인이 조금 그러니까 육각형이에요. 핸드폰 해킹도 잘하죠. 컴퓨터도 잘하죠. 그리고 멀쩡한 척도 잘하죠. 싸움도 잘하고 몸빵도 좋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왜 컴퓨터로 그 짓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너무 평범해가지고 좀 이질감이 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타겟이 좀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중고거래라는 점, 그리고 온라인에서 모든 신혜선을 괴롭힌다라는 점에서 되게 신선하고 공포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옮겨가는 순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가는 순간 조금 재미가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온라인으로 했으면은 온라인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갑자기 합쳐져 버리니까 좀 재미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경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경찰은 수동적으로 그 행동으로서 이제 범인을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단서들이 좀 허술했어. 경찰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했고, 그리고 해결을 뭔가 자기네들이 해결한 것도 별로 없었고, 이 경찰들도 사이버 수사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답게 사이버 쪽으로 풀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온라인 대 온라인으로 좀 붙어서 뭔가 그런 것들을, 특이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맥이 빠지더라고요. 갑자기 범인이 나와서 막 칼로 찌르고 범행을 저지르고 차신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앞전에 보여줬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이미지로 아무래도 각본을 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마무리 짓기도 어려웠고, 온라인 대 온라인으로 쌓여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많이 아쉬워요. 경찰이 너무 약하게 묘사돼서 이상함. 범인이 요즘 몰입할 수, 네, 맞아요. 범죄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지.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 왜 굳이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뭔가 되는 애가 요런 애들 터는 거지? 이깟 애들을 터는 거지? 한국 영화가 재미없어지는 건 스토리 양성이 없어서 그런 게 좀 큰 건가요? 아무래도 작가가 좀, 지금 여기도 나오는 좀 단점인 건데, 감독이 각본을 써서 그래요. 감독이 각본을 써서. 지금 여태까지 지금 나온 영화들을 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감독과 각본이 다 같다. 그게 공통점이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감독을 각본을 못 쓰면 감독을 못 해요. 범인을 찾아내는 장면에서 점점 식상해짐.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던 이제 장면들이죠. 타겟 중후반부 보면 공포에 질려서 사는 주인공에서 갑자기 마음을 잡고 내가 잡겠다는 의욕이 생기면서 옷을 리더처럼 차려입고 이경영처럼 진행시켜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데 뭔가 뜬금없는 진행이었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들이 이 영화가 주인공이 신혜선 씨였기 때문에 신혜선 씨가 능동적으로 가고 경찰들이 수동적으로 가려면 그런 포지션을 맡아야 돼서 그런 포지션들이 좀 더 어색한 거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경찰들이 주인공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 경찰이 주인공이고 여성들이 그렇게 당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것을 오프라인으로도 고군분투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추려나가는 데스노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데스노트 같은 것들이 온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트워크가 그 노트로서 네트워크를 펼치잖아요. 머리와 머리의 싸움이 펼쳐져야 이게 되게 긴장감이 더 생기는 건데 머리와 몸이 싸워버리니까 기존의 영화들과 비슷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점이 아이디어적으로 좀 아쉽죠. 공권력이 약하니 직접 해결하려 하니 답답하게 보여짐. 그리고 뻔한 크리처를 넘어서 진짜 바람 걸릴 뻔함. 집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는데 의심도 없고 사람들 문 들이대거나. 예, 맞아요. 예. 그냥 저는 그거 갑자기 CCTV 단다고 할 때부터 저는 그냥 저 새끼구나 생각했는데 엄마 카카오톡 명의로 톡 보내는 것도 사신 계정도 아니고 어떻게 타인 명의로 보내? 요즘 카톡 뭐 친구로 등록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다틀 텐데. 아, 근데 그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신체 모음집이라고 비슷한 때 나온 영화에도 임성재 배우님 나오시는데 올해에도 맹활약하시는 건 좋네요. 무빙도 그렇고. 차라리 서치처럼 연출했으면 좋을 듯. 그렇죠. 서치처럼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끝까지 몰고 가는 힘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아이디어가 거기까지 안 나왔던 걸 거예요. 예. 숨바꼭질이 중반부까지는 괜찮은 다 비슷한 느낌인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타겟은 딱 그거고 사실 신혜선 씨 혼자의 힘으로 끌고 가는 영화라서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것들만 좀 탈피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단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쏘쏘가 돼버렸다. 다들 아깝다 하는 영화예요. 타겟은 아깝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도 아깝다. 숨바꼭질도 이거 아깝다. 뒤에만 조금 결말부를 만들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더 작가 양성을 해야 되는 김성윤 배우 역할에 비해 힘이 약함. 무빙에선 제일 센데 아쉽. 우영우에 나온 배우도 나오죠. 타겟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보고요.